추석 특집 프로의 명곡, 녹화장. 조명이 한 겹씩 켜지고 스태프들의 무전소리가 거미줄처럼 얽혀 흐르던 그 순간 무대 뒤편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는 갑자기 낮은 숨소리만 남았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관객석에 앉은 이들조차 서로의 눈빛만 교환했을 뿐 휴대폰 화면조차 내려놓고 앞을 응시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이름은 단 하나, 김용빈. 오늘 그는 혼자서 무대를 책임지는 솔로였다. 화려한 협업도 댄서들의 군무도 없었다. 그가 등에 지고 나올 것은 오직 숨과 심장, 그리고 단단하게 삶을 눌러 담은 목소리뿐이었다. 무대 중앙, 어둠을 가르며 원형 스포트라이트가 천천히 내려앉는다. 박수는 사전에 약속한 듯 멎고 막이 올라가자 언뜻 여백처럼 비어있던 공간에 그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오래된 마이크, 다른 손은 낮게 떨지 않으려는 듯같이 껴쥐었다. 조용한 첫 호흡. 오늘은 제 이야기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래된 사진처럼 한 번에 마음에 들어왔다. 피아노의 첫 음이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의 마음속 오래 묵은 상처가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전주는 길지 않았다. 그는 곧장 1절 첫 소절을 밀어 올렸다. 낮고 담담하게 시작한 음은 곧 물 위에 퍼지는 동심원처럼 스튜디오 전장까지 번져갔다. 떨림은 없었다. 하지만 담담함 속에 숨어있던 미세한 체온이 객석을 한 명 한 명 더듬듯 어루만졌다. 가사를 꾸밈없이 내던지는 방식은 화려한 기교를 찾던 이들의 예상을 꺾어버렸다. 관객석 맨 앞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중년 여인의 눈가가 먼저 젖었다. 이어서 뒤편의 젊은 남자가, 그리고 객석 측면의 스태프가 각자 다른 이유로 조용히 눈을 훔쳤다. 감동은 훌륭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후렴으로 치닫던 순간 김용빈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천장 조명이 별빛처럼 가루가 되어 쏟아지더니 그의 동공에 작은 떨림이 맺혔다. 괜찮다는 듯 스스로를 다독이는 눈빛, 그리고 상처의 경계까지 닿은 한 음. 그 한 음은 의외로 크지 않았다. 대신 곧게 뻗어 스튜디오의 마지막 의자 끝을 넘어 누군가의 오래된 추석 저녁 식탁까지 닿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텅 빈 골목,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던 이름 하나. 모든 잔상들이 한꺼번에 객석을 덮쳤다. 그때 무대 왼편에서 지켜보던 신동엽의 표정이 살짝 무너졌다. 그는 대본을 내려놓고 마치 관객 중 한 명처럼 고개를 숙였다. 화면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현장은 모두가 느꼈다.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2절이 시작되자 김용빈은 더 낮게 몸을 기울였다. 마이크 그릴에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하듯 한 호흡을 덧댄 뒤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마치 오래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편지를 한 줄씩 펼쳐 읽는 사람처럼. 그가 고른 발음에는 급한 곳이 없었다. 급하게 슬프지 않고 유난히 과장하지도 않았다. 대신 시간에 대한 예의가 있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돌아갈 수 없는 밤을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였고 객석은 그 밤의 입구에 조용히 모여들었다. 브릿지로 넘어갈 즈음 조명 감독이 준비한 세 번째 컷스폿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음악 감독은 현악의 보호를 첫 박자보다 반 박자 늦게 올리며 긴장을 늘렸다. 그 사이 신동엽은 눈가를 쓸어 올렸지만 눈물은 더해졌고 옆에 있던 후배 먹가 조심스럽게 물티슈 한 장을 건넸다. 신동엽은 그 물티슈조차 잠시 들고만 있었다. 화면에 잡힐까 봐 숨기려는 어른의 매너가 아니라 그 순간만은 예능의 먹가 아닌 한 명의 시청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 선택이 가진 진정성은 스튜디오 전체에 묵직한 울림으로 흘렀다. 클라이맥스. 김용빈은 반 박자 쉬었다가 키를 반음 올리며 노래의 가장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마치 여기까지 와 주어서 고맙다 고 관객에게 말하듯 그가 마지막 남은 심장의 체온을 뜯어 건넸다. 한 음 붙잡는 듯 흘려보내는 듯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 끌고 다니며 끝내 모두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작은 등불을 켰다.
그 등불은 우는 법을 잊었던 이들의 눈두덩을 다시 적시며 울음마저 풍미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신동엽은 그때 비로소 고개를 들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숨김이 아니었다. 이건 그는 속삭였지만 마이크는 켜져 있지 않았다. 그 말의 끝은 관객의 심장이 대신 맺어주었다. 노래가 끝나자 정적이 먼저 무대에 올랐다. 박수보다 앞서 찾아온 침묵은 경건함과 충격 사이에 낀 좁은 다리였다. 초 뒤 폭발처럼 박수가 터졌다. 관객은 일어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끌어안듯 서로를 안았다. 누군가는 연신 브라보를, 누군가는 고맙습니다를 외쳤다. 무대 뒤 스태프들의 눈도 붉었다. 카메라맨은 바인더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연출은 큐시트 한 귀퉁이를 구겨 쥐었다. 그때 신동엽이 무대로 올라갔다. 그는 말없이 김용빈과 마주섰다. 그리고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포옹했다. 의 환호가 다시 퍼올랐다. 오늘 이 무대는 신동엽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먹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짧은 멘트였지만 어떤 미사여구보다 무거운 박수가 따라왔다. 스테이지로 돌아온 뒤 긴장이 풀린 다리가 흔들렸는지 김용빈은 의자에 살짝 주저앉아 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매니저가 괜찮아요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늘은 그 분들에게 닿았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누구인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 아마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였을 것이다. 언젠가 놓치고 언젠가 떠나보내고 언젠가 다시 불러보고 싶은 이름들. 무대 위에서 꺼낸 그의 이야기에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만큼 넓은 공간이 있었다. 그 사이 복도 끝 대기실 앞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한 노부부가 목화장을 나서다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여보, 오늘 당신 생각나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할아버지가 손등을 도닥이며 내가 먼저 울었지 하고 웃었다. 그들 옆을 지나던 조연출이 순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위로하는 장면은 종종 기획서에 쓰인다. 하지만 그날 위로는 기획서의 문장 밖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방송용 엔딩 멘트가 아니라 실제의 삶이었고 그 삶의 온도를 무대가 빌려 잠깐 더 내어주었을 뿐이었다. SNS는 이미 들끓고 있었다. 추석에 이런 선물이라니. 가족 생각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울지 않으려 했는데 마지막 후렴에서 무너졌습니다. 해시태그는 줄지어 오르고 누군가는 자막 없는 직캠을 올리며 말이 필요 없네요 라고 적었다. 누군가는 신동엽의 눈물씨앗을 캡처해 이건 진짜다 라고 썼다. 포장은 화려할수록 의심을 부르지만 문자는 오히려 소박해서 커다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날의 무대가 바로 그랬다. 마치 한복 저고리의 얇은 고름처럼 조용히 흔들리며 마음의 결을 따라 단정하게 내려앉았다. 깊어 스튜디오 외벽의 조명이 하나둘 꺼질 때 바람이 정문 앞 배너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다. 스태프는 남은 장비를 정리했고 마지막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즈음 비는 다시 무대 쪽으로 한 발짝 돌아왔다. 빈 무대 중앙에 서서 방금 전 자신의 위치를 눈으로 그려보았다. 다음에는 더 조용하게, 더 깊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소리를 높이는 법보다 마음을 낮추는 법을 아는 가수만이 가질 수 있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언젠가 또 다른 추석 밤에 또 다른 누군가의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불빛은 마치 박수의 잔향처럼 깜박였다. 신호등 앞에서 멈춘 택시 안 라디오 DJ가 말했다. 오늘 불후의 명곡 보셨나요?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운전석 거울에 비친 기사 아저씨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그는 다급히 창문을 조금 내려 바람을 들였다. 바람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어쩌면 울고 난 뒤에 공기가 늘 그렇듯 조금 더 맑고 가벼웠다. 노래 한 곡이 바꿔놓은 것은 프로그램의 순위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하루였다. 그 하루는 다음 날의 용기를 만들고 용기는 다음 무대를 만든다. 예능이든 음악이든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사람의 체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날 다시 배웠다. 무엇보다도 무대 앞에서 눈물 흘린 신동엽의 한 장면은 이름표와 역할을 잠시 내려놓은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 그는 그저 객석의 맨 끝자리에서 수많은 시청자를 대신해 울어준 것이었다.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어도 됩니다. 그 말 없는 위로가 스튜디오를 나선 뒤에도 오랫동안 귓가에 남았다. 추석 특집의 대단한 장치도 엄청난 무대 전환도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에 흔들린 또 한 사람의 눈물. 그 두 개의 사실만으로도 오늘의 방송은 이미 충분했다. 이렇게 한 해의 한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노래의 이유를 확인했다.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 속도가 아닌 여백, 기술이 아닌 체온. 김용빈은 그날 혼자였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그는 관객의 마음에 빚을 지듯 한 소절 한 소절을 놓았고 관객은 그 소절마다 삶의 쪽빛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리고 신동엽의 눈물은 그 도장의 마지막 잉크가 되어 무대를 완성했다. 추석 프로의 명곡, 모두를 울린 그 솔로 무대는 그래서 더욱 오래, 깊게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것이다.